그 HTML과 CSS를 이용한 간단한 인터랙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 만들고 저장. 저는 바탕화면에 웹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index.html 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또 새 파일 저장 index.html과 같은 폴더에 style.css. 그러면 index.html과 이제 style.css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요 우리가 다운받은 요 mario.png 파일을 복사를 해서 HTML, CSS와 같은 폴더에 이렇게 파일 3개가 다 같은 폴더에 있어야 됩니다. index.html 가장 기본 구조 느낌표 독타입 HTML 헤드 바디 그 다음에 헤드에 메타 태그 캐릭터 셋 UTF-8 그 다음에 타이틀 뭐 베이직 인터랙션. 그리고 이제 CSS 파일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HTML에서 이제 불러와서 사용을 할 거니까 우리가 바로 링크를 외부 파일 링크를 걸도록 합시다. 외부 파일 링크 거는 거는 링크 자 relate는 스타일 시트 타입은 텍스트 CSS 파일의 위치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는 style.css 이렇게. 자, 우리가 처음 이제 공부해 볼 거는 이제 opacity와 RGBA인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dex.html에 h2 해서 큰 제목 opacity 관련된 거 이제 할 거고요. 자, h3에서 opacity와 RGBA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웹브라우저를 한번 띄워 볼게요. 이렇게 opacity 이게 H2 이게 H3죠. 자,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 볼 건데 이미지 태그로 띄우지 말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컨텐츠는 아니고요. 그냥 배경 벽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iv 이제 div는 특정 영역을 나누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div 태그 자체로만으로는 아무런 화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변화가 없죠? 투명한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박스에 이제 내용물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iv를 하나를 만들어서 얘는 클래스 이름을 bg라고 합시다. bg 백그라운드. 그리고 CSS는 제가 밑에다 띄울게요. 위아래로 분할해서 이렇게. 자, 클래스니까 .bg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백그라운드에서 그 불러올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주소 URL 가로 열고 따옴표. 가로도 있고 따옴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폴더에 있는 mario.png를 백그라운드로 깔 겁니다. 벽지처럼 깔릴 건데,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적용을 시켜도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div라는
태그가 영역을 나누기 위한 태그인데 태그 자체로는 면적이 없습니다. 이제 width, 너비, 가로 길이는 상위 태그의 100%인데 이제 div의 상위 태그가 바디 태그죠. 지금 딱 포함 관계로 봤을 때 바디는 이 하얀색 이 컨텐츠가 보이는 웹브라우저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디의 너비는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죠. 이게 이제 바디의 너비인데 div는 기본적으로 상위 태그 너비의 100%입니다. 그러면 바디 너비랑 같겠죠. 이 div, bg라는 div는. 그런데 컨텐츠가 없으면 div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0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0이면 너비가 아무리 길어도 면적은 0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div의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높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픽셀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500픽셀.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높이가 500픽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타일 형식으로 깔려요.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X축, Y축 반복해서 깔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보이는 영역이 BG라는 div의 영역이고요. 거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타일 형식으로 깔린 거예요. X축, Y축 반복을 안 시키면 타일 형식으로 안 깔리게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배우고 일단은 div 자체의 크기를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ario.png 이미지의 가로 세로는 256픽셀이에요. 정사각형이고요. 그래서 이 BG의 width를 256픽셀, 하이트도 256픽셀 이렇게 해주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크기와 div의 크기가 일치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만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BG라는 div 안에 div를 하나를 더 만들게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 상자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iv 안에 새로운 div를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div의 클래스는 opacity라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opacity라는 이름을 짓고 bg라는 박스 안에 opacity라는 박스를 넣은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 박스를 넣으면 안에 있는 박스는 밖에 있는 박스보다 더 커질 수 없죠. 그래서 이 opacity의 너비, 가로 길이는 상위 태그의 100%니까 .opacity, 이 opacity라는 div의 너비는 상위 태그 bg의 너비와 같아요. 256이겠죠. 상위 태그의 100%니까. 근데 높이는 이 opacity라는 div 안에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0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opacity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고 줬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상위 태그보다 하위 태그가 레이어가 위에 올라오거든요. 그럼 블루가 마리오보다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div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0이기 때문에, 면적이 0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위 태그를
부모 엘리먼트라 그러고, 하위 태그, 상위 태그에 속해 있는 하위 태그를 자식 엘리먼트라 그럽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부모 자식 개념은 흔히 쓰이는 개념인데, parent, child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써요. 이제 부모 엘리먼트, 자식 엘리먼트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자식 엘리먼트는 div는 너비는 부모 엘리먼트의 100%니까 width를 따로 정의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똑같이 256 픽셀일 테니까. opacity, 그러니까 div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0이라서 높이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 엘리먼트와 똑같은 높이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 단순하게 부모 엘리먼트와 똑같은 높이 값을 적는 방법. 자, 이렇게 하면 width는 100%, 높이는 256이니까 같은 크기의 div가 딱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런 방법은 항상 부모 엘리먼트의 뭐 높이를, 그 값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모 엘리먼트의 속성 값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내가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속, 이게 상속이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inherit이라고 상속인데, 부모 객체의 하이트 값을 자식 객체가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높이가 256 픽셀이면 자식 엘리먼트도 256 픽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56 픽셀이라고 적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opacity라는 div 안에 자, h3라고 합시다. h3, h2 말고 h3 해서 opacity, 그 다음에 p 태그 해서 opacity는 자식 엘리먼트까지 다 투명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opacity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 자식 엘리먼트가 이제 h3와 p 태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글씨가 요 안에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리오 이미지가 보이게 하려면 요 opacity, 파란색 색깔을 투명하게 해야 뒤에 있는 그 마리오 이미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 그 opacity는 opacity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5 하면 50%예요. 범위가 0부터 1까지인데 1이 100%, 0은 당연히 0%, 0.5면 50%. 0.5로 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 opacity가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opacity라는 div의 투명도를 줄이면서 자식 엘리먼트까지 같이 투명도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같이 투명도가 준 거야. 포토샵으로 치면 레이어의 폴더의 opacity를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레이어까지 같이 opacity 같이 줄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태그 전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일게요. 클래스는 반복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클래스가 반복해서
똑같이 나와도 됩니다. 그럼 동일한 컨텐츠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번에는 이 opacity div를 이름을 바꿀게요. RGBA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바꿉니다. 그리고 CSS에서 .rgba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때 RGBA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거예요. 그래서 블루는 0,0,255,1 이렇게 RGB A는 알파값, 알파값도 오파시랑 똑같이 범위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하고 RGBA도 높이값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로 주면 좋은 점이 딱 백그라운드 컬러 자체만 오파시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투명도를. 그래서 요 마지막 값인 요 A 값, 알파 값을 0.5로 조절을 하면 백그라운드 컬러에만 알파 값이 적용되기 때문에 텍스트에는 RGBA라는 요 클래스를 가진 요 div 태그 자식 엘리먼트인 이 두 개는 오파시티가 적용되지 않고 딱 백그라운드 컬러에만 알파 값이 적용돼서 백그라운드 컬러 부분만 알파 값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텍스트는 무리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죠. 오파시티로 전체 자식 개체까지 다 투명되고 조절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를 읽기가 좀 힘들죠.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 뭐 특별하게 어떤 효과를 내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경우 좀 드물겠죠. 보통 밑에 형식으로 쓰겠죠. 요게 이제 오파시티랑 RGBA의 차이점이고요. 요 부분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파시티로 투명도를 조절하면 자식 엘리먼트까지 다 같이 투명도가 조절된다.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우스 인터랙션으로 오파시티 조절하는 거 할 텐데,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하면 이렇게 오파시티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트랜지션이라는 게 이제 전환, 변환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상 편집할 때 화면 트랜지션 하면 이제 화면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걸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랜지션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태그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 태그로 불러올게요. 자, H3 해서 opacity transition 일단 제목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img src 이미지의 소스는 mario.png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H3 제목이고, 이렇게 마리오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 태그를 통해서 불러오게 됐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에 클래스 이름을 주겠습니다. 클래스는 opacity transition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그럼 opacity transition.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리 인터랙션이 없을 때, 평소일 때 opacity는 1, 그 다음에 opacity transition의 호버,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지난 시간 했었죠? A 호버 하면 이제
링크가 앵커 태그에 링크 걸린 텍스트에 마우스가 올라가는 걸 마우스 오버한 걸 호버라고 했었죠. 오파시티는 0.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한 다음에 여기 HTML도 저장하고 자, 세로 고침을 하면 인터랙션이 없을 때는 오파시티가 1, 마우스를 호버하면 오파시티가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추가해야 될 거는 이제 트랜지션을 넣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는 인터랙션 없을 때, 평범한 상태일 때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트랜지션. 그러면 트랜지션은 다양한 속성의 트랜지션을 줄 수 있어요. 뭐 오파시티, 트랜스폼, 뭐 백그라운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가 어떤 걸 트랜지션 하고 싶은지 선택하지 말고 그냥 all 모든 속성을 트랜지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하고 싶은 시간, 얼마 동안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할 건지. 그러면 지금 같은 거는 1초죠. 1second. 1초 동안 오파시티가 1에서 0으로 변하고 마우스를 롤 아웃하면 0에서 1로 변할 겁니다. 이 트랜지션은 인터랙션 없는 상태에서만 한 번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호버에는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한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트랜지션이 돼요. 이렇게 호버하면 이렇게 트랜지션이 되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호버했을 때 바꾸고 싶은 거 적고, 그냥 평소 상태일 때 원하는 거 적고, 그냥 트랜지션 올 하고, 만약에 좀 빠르게 하고 싶다, 너무 1초 너무 느려 사실. 0.5 하면 0.5초 동안 빠르게 이렇게 트랜지션이 싹 되겠죠. 이렇게 반대도 가능해요. 뭐 0.1 0으로 하면 안 보이니까 원래는 오파시티가 적었다가 롤오버 하면 오파시티가 높아지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0.5로 하자. 0.1 너무 안 보이네. 이렇게 마우스 인터랙션 하는 거,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일단 요거 마우스 인터랙션 하는 거 좀 해보세요.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제가 블루로 줬었죠. RGBA에서. 그러면 .rgba에 호버를 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 뭐 255, 0, 255 뭐 오파시티는 뭐 1 요렇게 하고 트랜지션을 all 해서 0.5 세컨드 이렇게. 그럼 요 오파시티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금 색깔도 이렇게 바뀌어요. 쓱 바뀌죠. 쓱 자연스럽게 띡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합니다. 거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 된다고 보면 돼. 그냥 요것만 호버, RGBA 호버랑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랑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요것만 추가해주면 RGBA 요 부분도 백그라운드 컬러만 이렇게 쓱 이렇게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확대 축소, 스케일,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회전 이런 거 할 건데, 그 확대 이동, 뭐 비틀기, 뭐 회전 이런 것들은 그 형태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트랜스폼, 형태가 변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트랜스폼을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 크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오파시티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자, 지금부터 요거 HTML입니다. H2, 그래서 큰 제목에서 트랜스폼, 폼이 변하는 거지. 형태가 변하는 것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할 게 스케일, 스케일러블이라고 합시다. 크기가 변형 가능한. 그래서 일단 div 해서 클래스를 박스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게요. 그냥 진짜로 네모 박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라는 div, 자, div는 컨텐츠가 없으면 크기가 없다 그랬죠. width는 상위 태그의 100%. 그래서 박스의 크기를 임의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width 100픽셀, 아이고, height 100픽셀. 그 다음에 크기만 정한다고 div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색깔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임의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임의로 넣어줘야 됩니다. 잘 보이게 아쿠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HTML, CSS 둘 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나오죠. 가로 100, 세로 100. 가로 세로로 하지 말고 너비와 높이라고 합시다. 정확하게. 자, 이제 박스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박스의 크기가 변하게 할 텐데, 그럼 이건 똑같이 박스에 호버를 하면, 자, 이제 스케일을 변화시킬 건데, 스케일은 트랜스폼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의 스케일이라고 해야 돼요. 형태 변환되는 건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으로 묶여 있고요. 트랜스폼이라는 속성 안에 다양한 트랜스폼에 관련된 그 하위 속성들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2 하면 2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띡띡 변하겠지. 트랜지션이 없으니까. 그죠? 그지? 자, 이 상태에서 보면 그 피벗, 그러니까 중점이 정중앙인 거 아시겠죠? 피벗이 지금 정중앙이죠. 정중앙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 이렇게 커지는데, 자, 그러면 잘리잖아? 왼쪽이랑 여기가 좀 잘리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이 네모를 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스케일 되는 게 잘 보이겠지.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 네모 박스 같은 경우에는 div죠. 100픽셀 바이 100픽셀짜리 div. 그래서 요 네모 바깥쪽으로 여백을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생기겠죠. 상하 좌우로. 네모 바깥쪽 여백을 줄 거야. 네모 바깥쪽 여백 주는 방법은
마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진이라는 말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남는 걸 마진이라고 그러지. 뭐 이거 팔아봐야 마진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최초에 마진 100픽셀 아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패딩이랑 똑같아요. 숫자를 하나 적으면 상하 좌우 100픽셀씩 여백을 주는 거고, 숫자를 두 개를 적으면 앞에 숫자는 상하 여백, 뒤에 숫자는 좌우 여백, 숫자를 4개 적으면 위 여백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여백을 주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숫자를 하나를 딱 적어서 그러면 상하 좌우 100픽셀씩 이렇게 여기 100픽셀 여기 100픽셀 아래로 100픽셀 여기로 100픽셀 여백이 생겼습니다.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오늘. 원래도 좀 안 되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하면 커지는 게 제대로 보이죠.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은 똑같아요. 인터랙션 안 한 상태에서 올 0.5 세컨드 이렇게 하면 쓱 커지는 트랜지션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스케일을 뭐 0.5라고 하면 2분의 1이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박스 스케일 조절하는 거. 이렇게. 뭘 할 거냐면 이동, 트랜슬레이트를 할 건데, 자, 예제를 보시면 원이 두 개가 있어. 그죠? 첫 번째 원은 원 위에다가 마우스를 호버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문제가 마우스 호버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우스 아웃이 되죠. 호버가 아니게 되지. 그래서 이게 트랜슬레이트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는 이 원에다가 div를 한번 씌워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점선 div가 부모고 이 원이 자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모의 호버를 하면 자식이 움직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렇게처럼 이렇게 떨리지 않고 마우스가 따라갈 필요 없이 부모의 호버를 하면 자식이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목을 적고 얘는 트랜슬레이트 X축으로 트랜슬레이트 되는 거. 그럼 div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div의 클래스는 서클인데 언론, 그러니까 서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스탠드 언론처럼 혼자. 그래서 자, 클래스가 서클 언론이가 점 서클 언론, 위스는 50 픽셀, 하이트도 50 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약간 붉은색 계열로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크림슨. 자, 뭐 CSS에서는 요 픽셀은 요 단위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요 마진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면 HTML 저장 안 했네.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네모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HTML 태그들은 다 네모야.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집어넣어도 네모로 나오겠죠. 얘는 너비와 높이가 50 x 50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원으로 만드냐? 보더, 경계의 가장자리라는 뜻이죠. 경계라는 뜻이죠. 예, 레디우스, 지름을 만약에 10픽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 꼭지점의 원이 라운디드 렉탱글이 돼요. 원이 아니라 꼭지점이 라운드가 먹었죠. 그죠? 그럼 얘를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름의 반, 그러니까 전체 길이의 반, 25픽셀 하면 내 귀퉁이가 레디우스가 이렇게 반, 그러니까 4분의 1씩 이렇게 합체가 돼서 원처럼 보이게 돼요. 내 귀퉁이가 이제 레디우스 라운디드가 먹으면서 원이 됩니다. 그러면 25픽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 내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 반이면 이제 50%죠. 이렇게 하면 항상 반이 돼서 항상 이렇게 원으로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원이 돼요. 보더 레디우스를 50%로 하면 사각형에서 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어쨌든 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서클 언론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트랜슬레이트, 이동도 트랜스폼의 하위라 그랬죠. 트랜스폼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트랜스폼 중에 트랜슬레이트 X축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200픽셀 이동할 겁니다. 호버했을 때. 그리고 트랜지션을 바로 적용시켜 트랜지션 all 0.5 세컨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요 빨간색 원에 직접 호버하는 형태죠. 요 서클 언론, 요 div가 빨간색 원이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 원이죠. 크림슨. 그래서 원에다가 직접 마우스를 호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우스가 호버가 돼도 이런 식으로 떨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순간 마우스 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div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div 안에다가 원을 넣은 다음에 부모 엘리먼트에 마우스 오버를 해서 자식 엘리먼트를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식 엘리먼트는 그냥 서클, 그러니까 서클 언론이라는 다른 별도의 원을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부모 엘리먼트는 클래스를 컨테이너, 보통 div 같이 뭐 어떤 것들을 묶어서 컨테이너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넣어두는 컨테이너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체를 묶는 걸 보통 이제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그럼 이제 컨테이너 X라는 div가 부모 엘리먼트가 되고 서클이라는 div가 자식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서클 새로 만든 원은 width가 똑같이 50픽셀, 하이트가 50픽셀,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가 50%, 아이고 50%,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색깔을 넣어줘야 눈에 보이니까 얘는 구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 계열로 합시다. 보색으로. 자, 이렇게 서클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서클 언론이고, 이제 초록색 원은 이제 서클이죠.
이제 얘네 둘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띄울 건데, 컨테이너 X 부모 엘리먼트의 바깥쪽 여백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 컨테이너 X에 보더는 경계면 가장자리에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을. 자, 1픽셀 두께, 선 두께. 그 다음에 대시드.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 선 스타일 정할 때 그냥 실선은 솔리드 라인, 점선은, 점선도 종류가 두 개인데, 아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 대시드 라인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 다트 라인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아이고 이 원은 왜 이러냐, 일러스트레이터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대시드 라인, 선 색깔은 레드,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 X라는 div에 딱 경계면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선을 그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빨간색 점선이 컨테이너 X라는 div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진 20픽셀 0 하면은 이제 위아래 여백은 20픽셀, 그 다음에 좌우는 여백 없음. 여백을 안 주는 거죠. 여백을 안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0일 때는 굳이 단위를 적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0m나 0cm나 0km나 0마일이나 0피트나 똑같죠. 단위랑 상관없이 0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요 위쪽 아래쪽으로 약간 20픽셀 여백이 생겼고, 좌우로는 여백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컨테이너 X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개념이 부모 객체에 마우스로 호버를 하면 자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개념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부모 컨테이너 X에 호버를 하면 컨테이너 X 안에 있는 서클이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호버는 컨테이너 X에 하는 거고, 최종 스타일은 점 서클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컨테이너 X 안에 있는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에. 그래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 200픽셀 이렇게 하면 마우스 호버는 부모 엘리먼트에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서클이 됩니다. 그러면 트랜지션을 어디에 주면 되냐? 실제로 움직이는 애한테 트랜지션 주면 되겠죠. 실제로 움직이는 건 서클이니까 서클에 트랜지션 all 0.5 세컨드 이렇게. 그러면 마우스 오버는 컨테이너 X에다가 하는데 움직이는 건 컨테이너 X 안에 있는 서클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됐어. 여기까지. 저렇게 X축으로 움직이는 걸 했으니까 이제 Y축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제 H3 translate Y, 그리고 이제 부모 객체에 호버를 했을 때 자식 객체를 움직이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서클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서클을 그대로 쓸게요. 클래스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서클은 요 서클 스타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객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컨테이너 Y, 컨테이너 Y라는 div를 만들어서 얘를 부모 엘리먼트, 그 다음에 그 자식 엘리먼트가 이제 서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 컨테이너 Y, 얘도 경계면에 1픽셀, 얘는 대시드 라인 말고 다른 걸로 해볼까요? 닷 라인, 얘도 색깔은 레드. 자, 서클은 이미 정의가 돼 있으니까 컨테이너 Y만 스타일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저장을 안 했네. 이렇게 서클은 같은 서클이에요. 초록색에, 그죠? 근데 이제 얘는 지금 닷드 라인으로 된 거 보이시죠? 위에는 대시드 라인이고, 이제 컨테이너 Y에 호버를 하면 컨테이너 Y 안에 있는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밑으로 움직이는 거, Y축으로 움직이는 거. 자, 그러면 쉽죠? 점 컨테이너 Y를 호버하면 컨테이너 Y 안에 있는 서클이 트랜슬레이트 Y축으로 200픽셀 움직이게. 트랜지션은 이미 선언이 돼 있으니까 뭐 굳이 또 할 필요 서클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컨테이너 Y에 호버를 했을 때 컨테이너 Y 안에 있는 서클이 Y축으로 200픽셀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을 하면 컨테이너 Y에 호버를 하면 Y축으로 200픽셀 움직이죠. 자,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가려서 안 보이죠. 그래서 컨테이너 Y에 마진 버텀은 이제 아래쪽 마진만 주는 거예요. 하나 딱 선택해서 마진 탑, 마진 라이트, 마진 레프트, 마진 버텀. 마진 버텀에 400픽셀 하면 컨테이너 Y의 아랫부분에 400픽셀 여백이 이만큼 생기죠. 이렇게 Y축으로 200픽셀. 만약에 마이너스 200픽셀 하면 Y축 위쪽으로 200픽셀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Y축으로 움직이기. 트랜슬레이트 Y. 이렇게. 자, 트랜슬레이트 X 하면 X축으로만 움직이고 트랜슬레이트 Y 하면 Y축으로만 움직여요. 근데 X, Y축 동시에 움직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죠? 대각선으로. 그럴 때는 그냥 트랜슬레이트 축을 적지 말고 그냥 트랜슬레이트 하고 좌표는 항상 X, Y, Z 순이죠. Y, X, Z 뭐 이런 거 없죠. 무조건 X, Y, Z 순입니다. 그래서 X, Y 그러면 트랜슬레이트 X축으로 200픽셀, Y축으로 200픽셀 이렇게 하면 X, Y축으로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Y축을 마이너스 200 하면은 위쪽,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그냥 50픽셀 하면 예각으로 딱 각이 좁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겠죠. 여기까지. 그냥 트랜슬레이트로 한번 바꿔보세요. 마지막 거. 축 XY축 동시에 움직이는 거. 자,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할 겁니다. 로테이션. 회전. 로테이션도 그 형태의 변환이기 때문에 걔도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자, div을 하나를 만드는데 얘는 클래스 이름을 뭐 드롭렛이라고 합시다. 뭐 물방울 모양 아니면 떨어지는 나뭇잎 모양을 이렇게 드롭렛이라고 하지. 그래서 점 드롭렛의 위스는 100픽셀, 하이트도 100픽셀,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무슨 색으로 줄까? 뜻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네. 그냥 이걸로 줍시다. 여러분들 아무 색이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아이고 또 HTML 저장 안 했네. 미안합니다. 자, 요런 네모 100바이 100짜리 네모가 생기는데 얘를 어떻게 나뭇잎 모양으로 만드냐. 자, 보더 레디우스를 아까는 숫자를 하나를 적었죠. 그러면 네 귀퉁이 모두 똑같은 그 라운드 수치가 적용이 되고, 뭐 10% 띄우고 50% 이렇게 적어 봅시다. 10% 띄우고 50% 이렇게 적으면 탑 레프트와 버텀 라이트는 10%가 적용이 되고요. 탑 라이트와 버텀 레프트는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숫자를 바꿔보면 앞에 걸 50, 뒤에 걸 10 이렇게 바꿔보면 상하 좌우 플립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드롭렛에 마우스를 호버를 하면 회전을 시킬 건데, 회전도 트랜스폼이라고 했었죠. 트랜스폼 로테이트 360 DEG. DEG는 디그리.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 바퀴 360도. 그러니까 각도를, 프로그래밍에서 각도는 보통 호도를 많이 써요. 라디안 값. 그 원의 호의 길이에 비례하는 각도 있죠. 그 라디안 호도라 그러는데, 근데 그 호도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기 힘들죠. 그래서 각도로. 요 DEG는 디그리의 약자겠죠. 그럼 360이니까 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올 0.5 세컨드 이렇게 하면 2D니까 이렇게 돌겠죠. 자, 데카르트 좌표결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철학자 데카르트 맞아요. 그 사람이 고안한 좌표계입니다. 그 사람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어요. 말도 안 되지. 가능? 자, 이게 Y축, 이게 X축, 아이고, 이게 Z축, 아이고. 그럼 이제 Z축이 이제 깊이죠. 앞뒤. 그럼 Z축 기준으로 2D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로테이트를 해도 되고, 로테이트 Z, Z축으로 회전을 시켜도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720 하면 두 바퀴 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80 하면
0.5초 동안 3바퀴 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X라고 하면 X축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로테이트 Y라고 하면 Y축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로테이트 Y를 90도만 회전을 시키면 2D는 어때요? 가로 세로가 있고 두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90도 Y축으로 90도 회전하면 일단 안 보입니다. 두께가 없기 때문에 2D는. 그죠? 안 보이죠? 그 다음에 XY축으로 동시에 회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로테이트 X 180 디그리 띄우고 로테이트 Y 180 디그리 이렇게 하면 XY축으로 동시에 반회전합니다. 이렇게. 그죠? 뭐 물론 X축으로는 360도 회전시키고 Y축으로는 720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를 것 같으니까 트랜지션을 1초로 좀 늘리도록 합시다. 요렇게. 됐죠? XY축으로도 이렇게 동시에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나란히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띄우고. 여기까지. 안 어렵죠? 되게 쉬우면서 간단하게 마우스 인터랙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오늘 올렸던 수업 내용에 베이직 인터랙션 2번 그러니까 약간 복습 플러스 뭐 다른 필터 효과 추가 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영상은 편집해서 올릴게요. 안녕. 맞죠?